공감복지라디오는 아는 만큼 삶이 풍요로워지는 복지정책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가족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공감다락방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인식이 필요한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부모는 휴먼 서비스 전문가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변선옥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의 두 번째시기 때문에 긴장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시죠? 네. 네. 예,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성국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런칭 플랫폼 협동조합이라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들로 구성된 이렇게 그런 협동조합인데 그곳에서 대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저는 하나로 소개되기를 원하는 건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이고 활동가입니다. 다 뭐 박사, 교수 이런 거 다 없어도 되고요. 그냥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이거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이론보다도 현장에 강하신 분들에게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언어인데 부모는 휴먼 서비스 전문가다라는 말 아주 참 인상 깊습니다. 네, 좀 더 의미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네, 사실은요 휴먼 서비스 전문가라는 거는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렇죠.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휴먼 서비스 전문가라 그래요. 뭐 저 같은 강사도 그렇고요, 사회복지사, 또 뭐 미용사, 의사, 간호사, 그렇죠.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사실 다 휴먼 서비스 전문가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휴먼 서비스 전문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장 위대한 휴먼 서비스 전문가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 일본의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책을 쓰셨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사람이 된다. 그렇죠. 오늘 이제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딱 그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부모의 역할도 전문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부모의 역할도 이제 전문적인 소양이 없이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맞습니다. 사실 휴먼 서비스 전문가로 부모를 바라본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물이 가득 차야만이 그 가득 찬 물에서 나눠줄 수 있어요. 물이 넘쳐야. 그렇죠. 그런데 물이 달랑달랑 있으면 아유 불안해요. 그리고 금방 소진되고 말라버리죠. 그렇죠. 휴먼 서비스 전문가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누구를 어떻게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돌봐야 된다. 내가 도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나를 돌보고 그래야 나와 함께하는 자녀, 나와 함께하는 학습자, 나와 함께하는 환자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나를 돌본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어떤 돌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좀 신앙의 힘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남편과의 대화도 있고 그리고 좀 다양해요. 저에게는 그것이 뭐 걷기도 있고 뭐 이렇게 신앙도 있고 다양한데 뭐 다른 분들 같으면은 그것이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잠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돌보고 내가 좀 어느 정도 그 속에서 이 정도면 좀 됐어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나를 돌봄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자기의 성숙이 필요할까? 일단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건 나의 강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한계도 알아야 돼요. 제가 부모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종사자, 장애인 종사자분들 교육할 때 항상 자기소개할 때 처음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의 매력은 뭔가요? 이것도 발표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외로 내 매력을 말을 못해요. 나의 강점 말을 못해요. 매력이 없는 게 매력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몇 분은 저는 웃는 모습이 저는 좀 대화를 이야기를 잘 들어준 뭐 이렇게 몇 분은 얘기는 하는데 자기의 강점과 매력을 잘 못 말해요. 네. 근데 나의 그 강점과 나의 어떤 한계와 이런 것이 분명한 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 상대방의 강점을 알아볼 수 있고 상대방의 잠재력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네. 내가 무엇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때 힘들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쁘고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네. 나라는 사람을 잘 알아야 성장에 발돋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부분이 중요할까요? 장애를 바라보는 부모.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애 그 휴먼 서비스 전문가의 기준으로서 좀 풀어볼게요. 자, 휴먼 서비스 전문가는요, 부모가 휴먼 서비스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있는 영역에서 가치를 둬야 됩니다. 장애인 부모라 한다면 그러면 나는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는 이 장애를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바라보나? 이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맞닿아야 돼요. 그 불편한 부분을 맞닿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생 거기를 좀 피해 다닙니다. 그건 비단 장애인 부모뿐만 아니라 장애인 종사자분들, 장애인 뭐 강사분들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의 그 현장의 그 전문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는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 지식으로 알아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교수법을 알아야 되는지 계속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것이 보통 이제 부모들이 보면은 부모를 장애를 갖다가 이게 어떤 뭐 불쌍함, 또 그리고 뭐 이런 결핍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제일 큰 건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녀가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 자녀는 결핍 아픈 자녀야. 내 자녀는 보호해야 돼. 보호와 시혜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고 시혜의 눈빛으로 그 친구를 계속 대한다면 그 사람도 계속 나는 보호받아야 될 존재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결핍으로 봤을 때 내가 그런 장애를 그렇게 기준을 세웠고 그렇게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제일 큰 건 그 내 자녀가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저도 이제 뭐 청소년 교육 운동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경험을 해보면 저 보호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보호받을 존재로만 자꾸 머물러 있는. 맞아요. 그 보호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은 어쨌든 뭐 휴먼 서비스 전문가가 되려면은 어쨌든 다양성을 좀 많이 이렇게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아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끔 텔레비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애는 사실 아픈 자녀입니다. 우리 형은 사실은 아픈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힘들게 오픈을 해요. 내 자녀가 발달장애라는 걸.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거는 저도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저도 사실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 청년이면서 저도 이 자녀의 장애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이 앞에 맞닥뜨릴까 했는데 제가 아프다, 보호와 시혜로 보면 계속 저는 이렇게 숨어 다녀요. 그리고 그걸 부끄럽게 아픈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프다는 건 뭡니까? 아프다는 건 병이에요. 병은 뭐죠? 고칠 수 있어요. 고친다라는 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애가 나을 수 있는 병인가요? 아니거든요. 장애는 존재의 특성으로 봐야 돼요. 다양성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장애인 부모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건 장애는 존재의 특성, 다양성 중에 하나로 보셔야 돼요. 존재 특성. 저도 부모 교육을 할 때 이제 부모의 이제 표정과 눈빛으로 나타나는 모든 감정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표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간혹 우리 애는 아픈 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데 뭐 이런 표현뿐만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말 그대로 그냥 그러면 나는 아픈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자녀가 제일 먼저 이 친구들이 받아야 될 부모에게서 받아야 될 거는 나는 우리 집에 사랑받는 사람, 네. 환영받는 사람, 네, 네. 그리고 나는 쓸모 있는 사람. 네. 사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건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내가 정말 효율성 나는 정말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우리 집에서 나는 존재 가치가 있고 쓸모 있는 사람 이런 가치가 네. 딱 들 때 사실 자기결정이라는 것도 저절로 생기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픈 사람이라는 입장으로 계속 부모가 봤을 때 자녀는 그러면 나는 수동적으로 그냥 부모가 도와주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무기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아픈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 돌봐야 되니까 그 자녀의 어떤 능동성이라든가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고 보다 다 이렇게 내가 해줘야 되는 그런 네. 자녀로 보니 더더군다나 자녀는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절차가 가죠. 네. 오늘 이제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아주 이제 정립이 되는데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들을 만날 때는 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부모들이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이 일반적인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을 대하듯이 대한단 말이죠. 잔소리하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발달 장애라든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과 어떤 아이들의 어떤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불편한 거하고는 좀 차별을 둬야 되겠다는 걸 내가 지금 분명히 더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에게 아이들 감기가 심하게 걸린 아이들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냐, 예? 또 그렇게 다른 애들과 똑같이 움직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우리가 부모들이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서 장애인 네. 당사자나 또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이 다양성으로 굉장히 얘기를 네, 많이 해요. 네, 장애의 네. 기준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성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성은 그런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본다라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광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이광수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네, 참 네, 유쾌한 네, 배우거든요. 네, 네. 이광수 하면 유쾌함이 떠올라요. 네. 박보영 배우는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고 네. 귀여워요.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는 이제 좀 퉁퉁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밝고 약간 퉁퉁한 선생님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장애도 특성이 있어요. 시각 장애는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네. 맞아, 그런 특성이 있어요. 청각 장애는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재밌는 게 발달 장애 친구들한테 그러면 발달 장애 여러분 장애는요? 가만히 있어요. 네. 발달 장애 분들만 자기 장애를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번외 얘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장애라는 건 우리 당사자분들에게든 부모에게든 다양성으로 봐야 합니다. 네. 장애는 아픈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의 다양한 중에 하나로 봐야 내가 다양한 우리는 그중에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픈 사람 아니다. 네. 우리는 당당한 존재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의 시선이 자녀의 정체성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네. 얘기군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박사님께서 이제 부모가 가슴에 새기면 좋은 마인드셋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 부모로서 휴먼 서비스 전문가가 갖춰야 될 네.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장애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성장 가능성으로 바라봐야 돼요. 네. 이게 장애 부모도 그렇고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이 일에 오래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네. 특히나 발달 장애인 분들에게서는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알려주면 그것이 너무 더디게 발전을 하고 너무 더디다 보니 어떨 때는 과연 성장을 하는 것인가? 네. 그분들도
과연 성장을 할까? 근데요, 조금씩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조금씩은 네, 해요. 그렇겠죠. 근데 뭐가 있냐면 평상시에 하는 건 당연하게 여겨요. 잘하고 있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데 문제만 바라보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라보는 것을 성장 가능성을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모든 장애, 모든 생명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성, 네. 모든 사람은 다양하다. 그리고 또 존재의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다. 네. 우리는 발달 장애라 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보면 발달 장애인의 특성이 너무나 다양해요. 네. 모든 장애 유형이요. 이분노 쪽의 그런 시선으로 보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발달 장애인도 IQ 70 이하니까 잘 모른다, 모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아요. 오죽하면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존재의 특성, 그리고 개성, 다양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자녀도 이 자녀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 자녀의 다양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마인드셋을 부모는 항상 장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봐야 되고요. 그러면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끊임없이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성장 성숙해감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이제 제가 하나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일반 우리 그 학교에도 학생들하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교사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 그 형성이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지금은 참 이렇게 신뢰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장애인 학교의 이제 특성상 우리 선생님들도 어쨌든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가의 소양을 갖추신 분들인데 사실 부모님들과 좀 소통이 잘 이제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제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의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소통을 해 오셨는지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부모는요, 함께라는 거. 그게 네. 되게 중요해요. 네. 내 자녀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트라이앵글, 삼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와 네. 자녀와 선생님. 네. 네. 따로 가지 못해요. 절대 네. 따로 가지 못해요. 그렇겠어요.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항상 매 학기가 되면 저희 아들에 대한 이렇게 짧은 이 아들이 손글로 쓴 손편지를 손 엽서를 친구들한테 돌려요. 간식, 네. 조그마한 간식과 네. 함께. 이 친구도 소통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얘는 딱지로 이 매개를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정작 그 놀이는 못해요. 근데 네. 친구들한테 딱지를 주면서 이 친구는 그걸로 매개로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얘의 표현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식구는 겨울방학이 이제 가내 공장이 돌아가요. 계속 딱지를 접어요. 그래서 반 친구한테 다 나눠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딱 학기가 되면 선생님한테 저희 아들의 특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항상 말해요. 저는 어느 곳에 있든 이 학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래서 요구가 아니라 함께. 네. 그래서 선생님 어떤 것이 있다면 제가 얼른 와서 어느 곳에 있든 제일 먼저 여기에부터 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자녀도 사실은 함께. 네. 우리가 친구들하고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희 자녀 이름은 민철이. 민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함께라는 것.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트라이앵글이 같이 갔을 때 네. 같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성장하고 네. 아이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그렇겠죠. 네네. 저도 이제 교육계에서 오래 있으면서 경험한 일인데 부모하고 이제 교사 사이에 의도치 않게 이제 아이가 중간에서 전달이 잘못됐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선생님의 뜻이 왜곡돼서 부모님에게 전달될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수없이 많아요. 맞아요.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게다가 이제 이런 좀 박사님 말씀처럼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트라이앵글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혹시 이제 그런 사례가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네.
친구가 우리 아들한테 침을 뱉었대요. 저런. 그리고 막 먼지 지우개 먼지로 막 했대요. 네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그때 뭐 하셨니? 너 도와주지 않았니? 네. 그랬을 때 아들 말만 다 듣는다면 저는 혼자 전전긍긍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은 찾아갔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함께니까. 네. 트라이앵글이니까. 네. 그리고 민철이도 다른 것보다 이 부분에서 속상해하네요. 어떻게 해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철이가 학교에도 적응하고 또 민철이 그 친구들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텐데 네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선생님도 아유, 그런 일이 맞아요. 몇몇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그날 바로 네. 친구들에게 자, 우리 눈 감아보자. 혹시 민철이에게 이렇게 했던 친구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손을 들었대요. 또 혹시 이렇게 지우개를 민철이한테 다 붙인 친구 있을까? 또 침을 뱉었던 친구도 있을까? 선생님은 이거에 그냥 행동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손 들어줘서 고마워. 그때 네. 다들 이제 눈 감은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자, 우리 민철이가 그날 너무 속상했대. 그리고 어머니도 와서 속상하셨대. 우리 민철이를 위해서 편지를 좀 써줄까? 그랬대요. 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민철이한테 다 전달해 줬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미안해. 나는 그걸 지켜만 봐서 미안해. 뭐 그런 네.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편지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저나 저희 아들이나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감사했어요. 네. 만약에 제가 그때 선생님 얘가 이렇게 너무 속상하고 뭐 하셨어요? 얘 이거 안 지켜주고 뭐 하셨어요? 네. 이렇게만 따지고 들린다면 그렇죠. 네. 그 일이 과연 해결됐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걔는 누구예요? 막 그걸 막 그 세세한 걸로만 꼬리를 물고 문다면 그게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함께라는 거, 이 네. 문제를 같이 좀 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그럴 수 있죠. 라는 함께가 이렇게 발동됐을 때 세 네. 명이 다 위안을 받고 그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대요. 애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한 경우. 네. 선생님도 나중에 그게 네, 너무 네. 인상에 남아서 어머니 그날 저도 사실은 아이들이 손들어주고 편지 쓴 거에 저도 사실은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했던 네. 경험이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미리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힘든 일들인데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 부모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마음에 담아야 될 세 가지가 이제 존재 가치, 성장의 가능성, 네. 그리고 이제 개성의 존중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물론 자녀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만 이 세 가지를 이제 존중했을 때 혹시 이제 박사님 주변에 이제 같은 어떤 입장에서 자녀 교육을 해왔던 분들 중에서 좀 성공 사례 같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네.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의 그런 평생교육 기관으로도 나가고 네네. 가족지원센터도 나가고 부모 교육도 하고 그래요. 이제 한 기관을 나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자폐인데 중복장애였어요. 네네. 근데 수업 시간마다 무언가 만약에 발표를 시킨다. 그러면 정말 이 주변을 이제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남의 커피도 막 그냥 네. 뺏어서 마시고, 그리고 막 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너무 강박과 두려움에 쌓여서 무언가를 하면 흥분부터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곳에서도 항상 이 친구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대요. 네네. 그냥 가만히 있어. 왜냐면 몸만 움직였다 하면 막 그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니까. 그랬는데 역시나 이 학교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 기관에 와서도.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우리 아들은 벽이 네. 하나의 가구처럼만 있군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 친구에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다른 강사님들한테도 기관에서 이제 내린 거, 이 친구한테 뭘 시키지 마라. 왜냐면 이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네. 근데 그 어머니의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기관에서도 벽이군요라는 그 말이. 벽이군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친구를 그때부터 자세히 봤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활동지를 그 누구보다도 빨리 풀어요. 네. 이렇게 풀어놓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 친구가요,
음악이라든가 무언가가 나오면 혼자 이렇게 까딱까딱 손을 흔들어요. 그 가능성을 본 거죠. 네.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느 날은 조용히 물었어요. 누구누구 씨, 만약에 뭐 민철 씨랑 민철 씨 혹시 발표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막 급한 친구니까. 근데 그런데 약속을 하나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하나 둘 이 박자에 맞춰서 천천히 나와야 돼요. 네. 약속 지킬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네. 정말 일단은 그 친구가 발표할 때는 모든 친구들한테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미 알아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다들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번 시도를 해봤죠. 그래서 하나 둘 하고 천천히 앞에까지 나와서 천천히 네. 해서 하나 둘 그 박자에 맞춰서 발표를 마치고 자 잠깐 들어갈 때도 하나 둘 이 약속만 지킵시다. 그래갖고 그 약속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된 거예요. 네. 그리고는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박수 했더니 이날 이분도 자기가 성장한 거예요. 네. 자기 가능성을 자기가 믿은 거예요. 그 부모님도. 그래서 다른 분들에도 이 방법으로 강사님들께 그걸 공유를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성장해 가면서 발표를 하고 악기도 그 학교가 이제 예술학교였거든요. 악기도 조금씩 다루고. 그래서 그때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 친구의 그 특성을 보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수법으로 이 친구에게 대했더니 이 친구가 벽처럼 있었을 뻔한 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나의 자녀가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의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성장의 시작점으로 바라보셔라. 네네네. 그런데 그거에는 분명히 휴먼 서비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달장애가 무엇인지, 발달장애 교수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는 중에도 이제 그 발달장애 학생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신 그 우리 박사님의 이 비언어적인 표정 이런 것까지 이게 아주 맞춤형이신 것 같아요. 아주 딱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감동받고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장애는 질병이 아니다. 네, 장애는 인간의 특성, 존재의 다양성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야 될 것 같고 부모님들도 끊임없는 자녀들과 함께 성장 성숙을 도모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간이 또 이게 다 돼서 아쉽지만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실제 사례 중심으로 또 말씀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감다락방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학 박사이시며 성곡대 교수로 재임 중이신 우리 변순옥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부모가 가장 위대한 휴먼 서비스 전문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경험의 말씀을 또 나눠주실 텐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